자, 지난 시간 시장의 특성과 기능 보았고요. 오늘 지문 프린트 있죠. 지문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지문 앞에 지 보시면 4번 지문이요. 4번 봅니다. 이제 지문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으로는 기능하는 순간 자고가 정량.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 교환 기능, 수급 창조 바로 틀렸지. 가격 창조. 다음에 정보 제공, 양과 질의 조정, 자고가 정량. 그래서 수급 창조 틀렸죠. 가격 창조 X 이렇게 되겠습니다. 확인했고요. 자, 바로 이제 책을 보시면 173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시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은 정보에 특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아침 종합신문을 딱 보니까 이런 기사가 뜬다고 가정해봐요. 자, 만약 서울시 외곽지역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얘가 3월 1일부로 전면 해제가 되는데 풀린대요. 그 기사가 뜨는 순간 땅값은요. 오늘부터 올라갑니까? 3월 1일부터 올라갑니까? 지금부터 저가 올라가잖아요. 얘가 바로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적각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은요. 정보에 특히 민감합니다. 바로바로 정보에 반영이 돼요. 이렇게 정보가 적각 가치에 반영이 된다. 효율적 시장. 개념은 쉬워요. 그럼 책을 볼게요. 173페이지 보시면. 자, 가로 1번, 반가로 2번이 있죠. 1번, 2번은 그냥 패스합니다. 그냥 보지 마세요. 넘어가 버려요. X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다음 페이지 3번. 3번 보시면 효율적 시장 개념이 있죠. 동그라미 2번 보니까 효율적 시장 땡땡 한 줄 밑줄 하세요. 새로운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 밑줄. 그럼 2번 내려가죠. 효율적 시장의 여러 가설, 종류를 말해요. 1번 약성 효율적 시장, 2번 중강성, 3번 강성 효율적 시장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문장을 봐도 되겠지만은 우리 책에도 175페이지 박스 그림이 나오고요. 또 여러분이 강의 노트를 봐도 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나 표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표를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그림으로 비교할게요. 자, 제가 원을 3개 그렸습니다. 그러면 한가운데 원이 바로 과거 정보를 말해요. 얘는 현재 정보. 얘는 미래 정보가 돼요. 그죠? 그림 관계 아시죠? 얘는 과거 정보잖아요. 얘가 현재 정보가 되고. 그러면 현재 정보는 과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포함관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이 세 가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 형태를 봐요. 자, 정보의 종류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이때 과거 정보가 적각 가치 반영이 되는데 이런 시장을 첫 번째 바로 약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따라서 약성 효율적 시장은 바로 과거 정보가 적각 반영이 되었어요. 다음에 과거를 포함해서 현재 정보가 적각 가치에 반영된 것이 두 번째 준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다음에 과거,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 이걸 전부 다 반영한 것이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얘는 약성은 과거 정보, 준강성은 과거 포함 현재 정보, 강성은 모든 것 포함해서 미래 정보까지. 이렇게 표현 나와 있잖아요. 다음에 분석 방법입니다. 그러면 분석 방법은 각각 괄호가 2개 있죠. 여러분이 메모하면서 익혀야 됩니다. 잘 나오니까. 자, 그러면 약성시장은 무슨 정보? 과거. 그럼 이제 이 약성시장은요, 어떤 정보를 분석하지? 과거를 분석해야 돼요. 과거 분석. 이 과거 분석을 기술적 분석 이렇게 불러요.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러면 준강성은 현재 정보잖아. 그러면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게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 놈을 바꿔서 물어. 바뀐 단어. 바뀌면 안 속으면 돼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무슨 분석이지? 과거 분석. 과거 분석. 여러분들이 주식하게 되면 주식 해보시면 주식은 그냥 그 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 하다 보면 항상 과거 차트 분석이 있죠. 이동평균선,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과거 분석이야.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러면 차트만 잘 본다고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주식은요, 이 회사가 현재 얼마나 우량한지, 수익을 얼마나 내는지 현재 분석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걸 다 갖추게 되면 투자하면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사람이 정보를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서마사가 언제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뭘 말하지? 바로 완전한 정보를 말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정보를 말해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결국 이 시장은 무엇을 가리킨다? 바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따라서 강성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정보 활동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부동산은 얘가 될 수가 없다고 했잖아. 부동산은 어디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부동산은 강성은 결코 될 수가 없고, 왜? 정보가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로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준강성까지의 효율적 시장입니다. 준강성까지. 다음에 초과인입니다. 자, 초과는 이거 빠졌네요. 그러면 약성은 과거 분석이다, 기술적 분석. 준강성은 현재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런데 강성시장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러면 분석이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왜? 다 알고 있으니까. 분석이 필요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요 그림이 쉽잖아요. 자, 다시. 자, 현재 요 범위는 과거를 포함하고 있잖아. 요 문장은 어떻게 되지? 준강성 시장은 약성 효율성을 포함한다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지. 포함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초관이 괄호 3개야. 심이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그러면 따로 괄호 3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밑에다가
원칙적이죠. 원칙적이죠. 얘가 되게 잘 나와요. 따라서 세 가지는 모두가 원칙적으로 초과에는 X 모두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약성시장은요. 과거 정보잖아요. 현재 이 강의실에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 모두가 과거를 다 똑같이 알고 있어. 그러면 초과는 얻을 수가 없잖아요. 중강성은 현재 정보인데요. 현재 이 100명 모두가 현재 정보를 다 같이 알고 있대. 그러면 당연히 초과 넣을 수가 없지. 그러면 강성은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으면 당연히 초과는 X 얻을 수가 없다. 요즘은 되게 잘 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두가 초과를 얻을 수가 있다 하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초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 예외. 예외는 안 중요해요. 근데 일합니다. 예외가 있다. 예외하게 되면 O, X가 돼요. 여기까지 초과 메모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뭐냐? 약성시장은 과거 분석인데, 과거.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초과이 생긴대. 이건 뭐냐면요. 원칙은 100명 모두가 과거를 똑같이 알고 있으면 초과는 없잖아요. 근데 100명 중에 한 명, 두 명이, 한 명도 특정 소수가 과거뿐만 아니고 현재나 미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대. 이 사람은 당연히 크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예배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전강성 시장은 모두가 현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초과는 없지만은 예외적으로 특정 소수 한두 명이 미래 정보도 미리 알고 있대. 그래서 현재뿐만 아니고 미래 정보, 미래 우선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 초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성시장은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예외가 없다. 어떤 초과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효율적시장 종류 세 가지. 약성, 전강성, 강성. 그러면 우리 시험은 특히 이미 체크했잖아요. 이놈.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 요거 바꿔서 묻고. 더 잘 나오는 게 초과에는 원칙적으로 얻을 수가 없다. 여기서 틀린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효율적 시장 세 가지 형태를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176페이지. 176페이지 보시면 6번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효율적 시장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정보가 가치에 반영이 되는 시장입니다. 정보. 근데 그 앞에 할당자가 붙었지. 그래서 할당자란 말이 생설속이겠는데 할당시킨다라는 말은 쉬운 말로 배분시킨다. 자원을 할당시킨다, 배분시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시키는, 배분시키는 시장이래. 그래서 얘는요, 우리 시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얘가 뭘 말하는지 개념.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론 문제. 두 번째는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계산 문제.
항상 계산 문제 묻게 되면 뭘 물 거다? 정보가치 구하시오. 정보가치를 구하시오. 이런 계산 문제. 얘가 지금 한 4년차 안 나왔어요. 기출표를 보게 되면 원래는 가시권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두 가지만 공부 끝. 다 필요가 없어요. 개념부터 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첫 번째.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메모 다 돼 있잖아요. 바로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입니다. 없는 시장. 그래서 앞으로 할당자만 나왔다면 그러면 이때는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 말 바꿔볼까요? 거꾸로. 초과는 있다. 있으면요. 할당이 됩니까? 비할당이 됩니까? 비할당이지. 초과는 없으면 할당. 있으면 비할당. 있다 할당. 없다 하면 할당 효율적이 되고 있다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비할당이 되는 거예요. 구분되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뭘 말하나? 예를 들면 자 투자를 합니다. 투자는 세 가지가 있어요. A, B, C. 맞냐? A에 투자하면 예상되는 수익률은 10% 높은 수익 예상이 돼요. B에 투자하면 10% 수익. C에 투자하면 10% 수익 예상이 된다. 그러고 보니까 수익이 똑같네. 이럴 때 여러분들은 A, B, C 셋 중에 어디에 투자할래요? 정답은 아무 데나 똑같으니까. 이럴 때는 누구든지 어디에 투자도 무방하다. 이럴 때는 수익률이 똑같으니까 초과이 있어요? 없어요? 초과이 없잖아. 초과이 없어요. 이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 데나 어디나 고르게 투자한다. 고르게 할당되고 있어요. 얘가 바로 할당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수익률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초과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얘를 바꿔볼게요. A에 투자하면 수익률은 20%라. B는 10%다. C는 10%다. 여러분들은 셋 중에서 A, B, C 어디 투자할래요? 들으셨죠? 이때는 누구든지 A에 투자해요. 왜? 수익률이 최고 높으니까. 여러분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사람이 이때는요. 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A로 전부 다 몰빵, 전부 올인, 전부 다 모이들입니다. 이때는요. 초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얘보다 10% 더 먹잖아요. 이럴 때는 초과이 있더라. 있으면 있는 쪽에 전부 다 몰리들어. 이렇게 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고르게 배분될 수가 없잖아요. 고르게 할당될 수가 없잖아요. 한쪽이 쏠려버리니까. 얘가 바로 비할당입니다. 따라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면 고르게 배분돼요. 그러나 비할당이면 한쪽에 쏠리기 때문에 고르게 할당할 수가 없고 이때는 초과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초과이 없으면 할당, 있으면 비할당. 이해하신 거예요. 다시. 초과이 없으면 할당, 있으면 비할당이잖아. 둘 중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할당입니까? 비할당입니까? 비할당. 이럴 때 투기가 성립합니다.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다. 틀린 말입니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에 쏠려버리고 투기가 승리한대요. 자, 그래서 투기가 승리하는 이유까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습니다. 두 번째. 초과인이 없다는 것은 모든 수익률이 동일합니다. 강의 노트 메모되어 있죠. 그러니까 A도 B도 C도 똑같잖아. A도 10%, B도 10%, C도 10%야. 이러면 초과인이 없다는 말이 되고 할당 효율적입니다. 다음 또 3번 뒤에 3번. 3번도 중요해요. 초과인이 없다는 말은 정보 비용과 이꼴 정보 가치가 동일하다. 이 의미가 바로 초과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1번이나 3번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얘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얘가 뭘 말하지? 그러면 강의 노트 보니까 아래 표가 나와 있죠. 표를 따라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완전 경쟁 시장. 두 번째가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어디지? 불완전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정보 비용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제로가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초과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시장은 완전한 정보 때문에 다 알고 있으니까 정보 비용도 제로, 초과인도 제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표를 보니까 초과인 나올 초과예요. 다음에 할당 효율성입니다. 여기 표가 나와 있잖아요. 자,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초과는 없잖아요. 초과는 있다, 없다? 없다. 초과는 없다. 없다. 초과는 없으면 할당이라고 해서요? 비할당이라고 해서요? 초과는 없으면 뭐? 할당. 따라서 결론,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 때문에 언제나 초과는 없어요. 언제나 할당 효율적입니다.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불완전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정보 활동이 필요하면 정보 비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보 비용이 500만 원 들어가더라. 또 9번에서 또 500 들어가더라. 이렇게 3번 합니다. 이렇게 표가 나와 있잖아요. 만약 서울시 외곽지 어느 지역에 개발 정보를 얻기 위해서 500 들어갔대. 보통 일이 들어가면요. 이때 먹는 거는 수억은 먹어요. 이것도 큰 돈이지만 이런 돈 써가지고 고급 정보 빼돌려버리면 수억 먹거든요. 그래서 정보비용 500 들어가지고 얼마 먹었다? 2천만 원 먹었대. 이런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인맥이 좋으면 이래서 가능하잖아요. 이러면 등식이 성립이 안 되지. 무슨 말이죠? 값싸게 정보 비용 들어가서 비싸게 비싸게 얻어먹었대 말입니다. 초과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얼마? 1,500만 원 먹었지. 그러면 누구든지 이쪽을 쫓아갈 겁니다. 이런 시장은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 현실이잖아요. 초과는 있다고 했잖아요.
얘가 현실이고, 이런 시장은 초반에 있으니까 할당이 돼요, 비할당이 돼요? 비할당.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500 주고 정보를 얻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정보가 정말 오픈돼 버렸어. 오픈해서 내가 크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500밖에 못 벌었네. 하니까 등식이 성립이 돼버리네. 똔똔. 초과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초과는 얻게 되면 할당이 된다, 비할당이 된다? 할당. 따라서 결론.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 때문에 언제나 초과는 없어요. 언제나 할당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 비용 들어가는데 이를 통해서 초과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할당, 비할당이 전부가 둘 다 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시험은 여기까지만 출제가 돼요. 다시. 자, 부동산은요,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요 두 개 비교하시면서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할당일 때입니까? 비할당일 때입니까? 예, 비할당일 때. 이럴 때 부동산 투기가 성립합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176페이지예요. 1번. 할당 효율성 개념. 첫 줄,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두 번째 줄,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다른 투자의 수익률이 모두 같도록 자원이 할당이 됐다. A도 B도 C도 똑같으면요, 초과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 2번요. 할당 효율성에 따른 기준. 2번은 X.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3번. 불완전 시장과 할당 효율성. 이제 다 공부한 겁니다. 그러면 자, 칠판 볼까요? 할당 효율성이 낮다 하면 항상 뭐지? 완전 시장과 불완전 시장. 완전 시장은 언제나 제로절이기 때문에 언제나 초과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할당 효율적입니다. 요즘에 몇 번?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모두 밑줄 하세요. 두 줄.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이므로 초과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불완전 시장은 할당 비효율적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과이 있을 수도 있다. 1번도 모두 밑줄 하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 개념은 완전 경쟁 시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또는 불완전 시장도 얼마든지 할당일 수도 비할당일 수도 둘 다 될 수가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 있죠. 부동산 가치와 정보 비용. 박스 계산 문제 보이잖아요. 자, 10번 봅니다. 분명히 할당 시장은 제가 개념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 시험은 요 범위에서 출제가 돼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 다음에 요 계산 문제가 까다로워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을 듣게 되면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좀 계산 문제는 좀 어느 정도 레벨이 업되게 되면, 그러니까 얘는요 3월달에 계산 문제를 터치할 겁니다. 3월달 계산 문제는 3월달에 풀자. 3월달에 꼭 풀어드릴게요. 넘어갑니다. 180페이지. 180페이지 보시면 박스 있죠. 이제 박스 그림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박스 보게 되면 흰 네모 두 개 있죠. 할당 효율적, 할당 비효율적. 할당이면 초과이 없는 시장이고 할당 비효율적이면 초과이 있는 시장이고. 그러면 왼쪽 세실 네모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 때문에 언제나 할당 효율적이다 화살표 되어 있잖아요. 다음에 오른쪽 세실 네모 불완전 시장. 불완전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죠. 얘는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할당도 가능하고 비할당 둘 다 가능하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았던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자,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다음에 정보가치 구하라는 이 계산 문제, 얘가 생각보다 중상급입니다. 어려워요. 얘만 소화시키면 전부 다 끝난 겁니다. 시장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180페이지 계속 제2절 입지 및 공간 구조로입니다. 먼저 내용 1번 부동산의 입지 선정입니다. 입지 선정. 그러면 고려 1번 입지의 개념이 쭉 나옵니다. 이거 보기 전에 또 입지 선정 어떻게 공부하지? 그래서 입지 선정에 대한 기본적인 목차부터 먼저 봅니다. 목차.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입지 선정 첫 번째 먼저 의의부터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요. 주요 입지로입니다. 주요 입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강의 노트에는 주거 입지가 있고 산업 입지가 있고 주거 입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물론 다음 3월달 다음 과정에서 별도로 최적의 주거 입지라고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염두는 둬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언급하겠지만 일단은 이 부분은 그다지 비중은 떨어지고요. 주로 이제 산업 입지인데 산업하게 되면 이제 이거 있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들어보셨죠? 그걸 말이에요. 그러면 1차 산업은 뭐지? 농업. 농업 입지. 2차 산업은 공업. 공업 입지가 되고요. 3차 산업은 상업. 상업 입지 또는 서비스 입지입니다. 상업 입지. 그래서 주로 입지론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농업 입지, 공업 입지, 상업 입지. 얘가 주가 되는데 근데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시험은요. 맨날 나오는 게 얘만 맨날 나와. 따라서 입지 하게 되면 상업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등, 1등. 다음에 2등, 2순위가 공업 입지. 작은 별표. 이걸로 끝. 그래서 입지하게 되면 포인트가 뭐지? 최고 중요한 게 상업 입지. 확실히 준비하고 2등은 뭐지? 공업 입지. 나머지는 별로 나올 거면 다 가지 쳐버리고 나올 거면 가볍게 보시면 돼. 세 번째. 용도마다 어떻게 입지를 합니까? 용도별 입지 선정입니다. 그럼 용도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임업지역 용도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똑같아. 얘가 최고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가 중요하지. 항상 입지는 상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책이 아무리 분량 많아도 안 나와. 다 버리시고. 그래서 입지 선정하게 되면 주로 산업입지에서 상업입지, 상권이론 그리고 공업입지 얘가 중요하니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부하는 게 입지 선정입니다.
의부터 보겠습니다. 의도 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버렸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의 안 물어요. 근데 너무 또 버리면 안 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입지하게 되면 입지 180페이지죠. 1번 입지의 개념, 입지 밑줄, 입지. 괄호 2번 입지조건, 괄호 2번 X, 저 보지 마시고 두 줄. 3번 입지 선정 밑줄. 그러면 나왔잖아요. 입지가 있고 입지 선정이 있어요. 그러면 입지에다가 1번이죠. 입지에다가 단 하나만 적어줘요. 결과 적어주고. 입지는 결과예요. 결과. 3번 입지 선정. 얘는요. 과정 적어주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입지는 결과라고 했죠. 결과. 예. 그러면 입지 선정은요. 과정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과정이니까 그 결과 입지가 된단 말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학교로 수업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자, 수업하기 전에 이제 강의실 딱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면서 강의실 살펴보면서 내가 오늘은 어디 앉을까 둘레둘레 둘러보잖아요. 얘가 뭐죠? 자리를 잡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직 자리 안 잡았어요. 예, 얘가 바로 입지 선정이야. 과정이. 빙 둘러보다가 야, 난 오늘 여기 앉아야지. 얘가 뭐죠? 결과. 얘가 바로 입지가 되는 거예요. 항상 과정과 입지다. 내가 주택을 어디다 지을까? 아직 안 지었죠. 그 찾는 과정이 입지 선정이야. 그런데 땅을 정해놓고 주택을 지어버려서 입지했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입지 선정은 자, 어떤 입지를 하기 위한 과정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3번 봅니다. 3번 보게 되면 입지 선정은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1번 협의 입지론, 2번 적지론. 설명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다 들을 수 있는데 시험은 왕창 잡아먹고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협의 입지론. 자, 입지론에다가 화살표 용지 적어주고요. 용지. 동그라미 2번 적지론. 적지론에다가 화살표 용도 적어주고. 그러니까 용지를 찾는 게 입지론이고 용지가 다른 건 토지, 땅을 찾는 게 바로 입지론이고 용도를 찾는 게 적지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정에 의하게 되면 입지 선정이란 의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적어도 이 단어 두 개만 하면 돼. 입지 선정은 분홍선의 적절한 용지를 찾거나 또는 용도를 찾는 것이다. 이걸로 끝. 용지나 용도를 찾는 것이 입지 선정입니다. 그래서 용지를 찾는 것이 얘가 바로 입지론입니다. 용도를 찾는 것은 적지론이다. 그래서 결국 입지 선정한다는 것은 부동산의 적절한 용지를 찾거나 용도를 찾는 것이다. 둘 다 포함된 것이 입지 선정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 선정하게 되면 적절한 용지를 찾거나 용도를 찾는 것이다. 어려운 말로 입지론과 적지론을 포함한다 하시면 돼요. 네모가 두 개 있죠. 첫 번째 네모는요. 입지론은 바로 용지를 찾는 것이고 적지론은요. 어떤 용도 화살표 끝에 보면 용도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 박스 입지론 역사 X 괄호 2번요. 괄호 2번 입지 선정의 중요성 동그라미 1번, 2번 다음 페이지 보니까 3번, 4번, 5번, 7번까지 나오네요. 제가
시험이 10회 이전 같으면 10회 이전 몇 년 전입니까? 20년 전에. 그때면 이거 설명 다 합니다. 그것도 이제 강의했으니까. 그때 이거 중요했거든요.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예. 예. 흐름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은요, 제목이 있죠. 입지 선정의 중요성. 여기다가 약간 메모만 해줍니다. 메모. 이렇게 메모하세요. 자, 입지가 왜 중요합니까? 입지하는 기준. 우리가 입지하는 목적은 유용성이 가장 높은데 입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그래서 이때마다 이제 유용성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당연히 주거용은 뭐지? 쾌적성이 높은 것이 입지가 됩니다. 쾌적성이 가장 높은 것이. 상업지는 수익성이 높아야 됩니다. 수익성이 높은 곳이. 공업지역은 생산성이 높은 곳이 입지하자. 그래서 보통 입지하게 되면 결국 용도에 따라서 기준은 달라지겠지만 한마디로 합쳐버리면 유용성이 가장 높은 곳에 입지를 하자. 그리고 지문 7개는 패스합니다. 그리고 3번이 있죠. 입지 경쟁. 이것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러면 또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O에서 문제 있죠. 이것도 X 해버려. 보지 마 그냥. 보지 마. 자, 지금부터 네모 2번 주거입지. 오, 나왔네. 주거입지.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는요.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굳이 보겠다면 184페이지. 그리고 3번이 있죠. 주거비와 교통비를 고려한 주거입지. 한 장 넘어가 보세요. 그래프가 또 희한해. 3개씩 나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피곤합니다. 정말로 기출표를 보니까 동그라미가 막 10몇 개 있어가 했다 하면 이거 제가 목숨 겁니다. 근데 동그라미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제가 넘어간 건 아니에요. 일단 이 비중은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떼일러요. 지금 우리는 힘이 잘 하는 것만 확실히 잡아놓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3월 잘 넘어가서 한번 설명하게 되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알 필요는 있는데 따로 일단 넘어갑니다. 188페이지. 네모 3번. 상업 입지. 나왔죠?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로. 상업 입지. 자, 그러면 지금 입지가 분량이 꽤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시간이 8주 동안에, 한 달에 4주니까 8주 동안에 지금 제가 설명을 하나도 안 놓치고 전부 다 일을 다 시켜드리거든요. 암기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나가면 8주 만에 수업 못해요. 한 15주는 해야 됩니다. 더블로. 그렇기 때문에 입지도 이거 다 설명하면요. 한 주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 수업하는 거는요. 얘가 최고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 얘는 1, 2월달. 지금 설명해드리고. 얘가 두 번째죠. 공업일지. 얘는 3, 4월달. 뭔지 아시겠죠? 제 수업은 계속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상업일지 정리하고. 얘는요. 일단 넘어갑니다. 다음 과정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업일지를 봅니다. 자, 상업일지는 1번 의. 참고로 체크할게요. 상업지역은 입지 전제가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상권을 파악한다. 상권 밑줄 상권. 상권 많이 들어봤죠? 상권은 더 쉬운 말로 뭐죠? 시장지역. 시장지역을 상권이라고 해요. 시장지역. 그러면 상권은요.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맨 끝에 단어 밑줄 아세요? 배우지. 영어로 힌틀랜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상권 이꼴 배우지 이꼴 힌틀랜드 똑같은 말입니다. 상권 좋다. 시장이 좋다는 말입니다. 배우지가 좋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뭘 공부하느냐? 이제 상업적은 상권이 중요해요. 상권이. 지금부터 상권 이름이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거든요. 원리도 지켜보세요. 얘는요 틀림없이 나와요. 얘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원리는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원리는 얘는요 계산 문제가 나올 거라.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상호적 하니까 뭐지? 상권 이론. 상권 이론 집중합니다. 그래서 가로 2번 상권의 개념, 가로 3번 상권의 회청 방법. 물론 출제는요 32회 동안 딱 한 번 나와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뭐 1번 현지조사법 X 설명 많죠. 보지 마세요. 2번 소비자 분포기법 CST 기법 있죠. 얘도 지문이 한두 번 나왔는데 얘는요 설명이 한 페이지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두 줄 석 줄이면 끝나는 거야. 이런 것도 아주 부분적이기 때문에 제가 때가 되면 CST 기법은 짧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가 중요하겠죠? 상권 이론. 이 상권은 안 나왔어요. 한 장 넘어갑니다. 192페이지. 수학적 방법과 기타 방법에서 1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2번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3번 허퍼의 확률 모형, 4번 회귀분석법. 이런 것들이 상권이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근데 설명이 너무 작잖아요. 레일리 4줄 나오고 컨버스 2줄 나오고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얘를 상세히 풀어선 게 몇 페이지? 199페이지. 얘를 어디서 본다? 199페이지부터 보는 거예요. 199페이지. 네모 4번. 상업 입지론, 즉 상권이론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설치돼요. 그러면 중간에 약간 건너뛴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은 비중은 좀 떨어지지만은 시험에 나올 것들은 제가 따로 빠진 부분들은 3월이나 5월 되면서 당연히 다 보충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199페이지 상권을 집중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또 원래 제 느낌상 이 파트에서는 필히 나와야 됩니다. 목차부터 볼게요. 1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1번 동그라미.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한 장, 두 장 넘어가요. 202페이지. 괄호 2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2번도 동그라미. 그러면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에다가 요거 표시해 줄래요? 샵 표시. 계산 문제. 얘는 반드시 계산 문제 대비해야 됩니다. 한 장 넘어가요. 204페이지. 3번은요,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컨버서의 분기점 모형이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 4번. 허퍼의 확률 모형. 4번 동그라미. 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세 가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허퍼의 확률 모형. 항상 이 급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두 장 넘어가니까 또 자꾸 나옵니다. 208페이지 괄호 5번 고전적 3점 분포 이론, 6번 내선의 소매 입지론, 또 뭐 7번 입지가 시간버치 등등등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류가 많지만은요. 일단 동남이 3개, 크리스탈러, 레일리, 허퍼 세 가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들은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